혹시 40대가 넘어가면서 예전엔 진짜 밥 반 공기만 굶어도 빠졌는데 뭐 이런 생각 자주 하시나요? 분명히 똑같이 노력하는 것 같은데 결과는 좀 다르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지식한 수푼에서 알려드립니다. 네, 40대 이후 우리 몸은 이전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40대부터 꼭 바꿔야 할 식단, 세 가지랑요. 또 놓치기 쉬운 건강 습관까지 핵심만 쏙쏙 뽑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뭐랄까 단순히 덜 먹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변화를 먼저 이해하고 그에 맞게 전략을 수정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 40대가 되면 우리 몸에는 생각보다 눈에 띄는 변화들이 생겨요. 일단 기초대사량이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죠. 그래서 예전하고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찌기 쉬워지고요. 여기에 또 호르몬 변화라든지 장내 환경의 변화 같은 것까지 더해져서 다이어트가 훨씬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무턱대고 막 굶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운동하면 오히려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네, 잘못하면 더 피곤해 보이기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 의지력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우리 몸의 작동 방식 자체가 달라졌다는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전 방식만 그냥 고집하면 오히려 헛수고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럼 가장 먼저 식단에서 뭘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는 뭔가요? 네, 첫 번째 변화는 바로 탄수화물 섭취 방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 하면 그냥 다이어트의 적, 이렇게 여기고 무작정 막 줄이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40대 이후에 갑자기 탄수화물을 너무 확 제한해버리면 이게 오히려 노화가 빨라질 수도 있고요. 에너지가 부족해져서 살이 더 안 빠지는 그런 몸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 혈당 지수, GI 지수 숫자 자체보다 식이섬유가 얼마나 풍부하게 들어있냐는 겁니다. 혈당 지수보다 식이섬유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왜 식이섬유가 더 중요해지는 건가요? 40대에는? 40대 이후에는 아무래도 혈당 조절 능력이 좀 떨어지고요. 인슐린에 대한 민감도,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가 쉽거든요. 근데 식이섬유가 바로 이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는 것, 이걸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야 이제 불필요한 지방 축적도 막고 피로감도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GI 지수가 낮다, 이것만 찾을 게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도 안정시키고 포만감도 오래 주는 그런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하,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거. 네네, 그게 핵심이군요. 그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밥을 드실 때는 그냥 흰쌀밥보다는 현미, 귀리, 콩, 렌틸콩 이런 다양한 잡곡을 좀 섞어서 식이섬유 함량을 최대한 높이는 게 좋고요. 과일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 껍질째 먹는 거예요. 사과, 배, 자두, 베리류 이런 것들이 아주 좋습니다. 껍질에 식이섬유랑 영양소가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고구마, 감자, 단호박 같은 구황작물도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이득이고요. 다만 그 설탕이나 액상과당, 정제된 밀가루 이런 것들은 장 건강을 해치고 혈당을 막 요동치게 하니까 이건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째 먹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좋습니다. 첫 번째, 똑똑한 탄수화물 섭취.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바꿔야 할 식단은 뭘까요? 아까 근육량 줄어든다는 말씀 잠깐 하셨는데 그거랑 관련 있을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진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거예요. 40대에 딱 접어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는 근감소증, 이게 시작될 수 있거든요. 근육은 우리 몸의 뭐랄까,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고 활력을 내는 엔진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가 정말 중요해집니다. 보통은 체중 1kg당 한 0.8g에서 1.2g 정도. 근데 만약에 좀 근육량이 부족하다 느끼시면 1.5g까지도 권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체중이 한 60kg이다. 이러면 하루에 최소 48g에서 72g, 많게는 90g까지 섭취하는 게 좋죠. 와, 생각보다 꽤 많은 양이네요. 근데 요즘 뭐 간편하게 단백질 쉐이크나 바 같은 제품들 엄청 많잖아요. 그걸로 보충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요? 바쁜데. 물론 간편함은 진짜 매력적이죠. 근데 핵심은 가공된 형태보다는 진짜 음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단백질 파우더나 바, 아니면 가공육 소시지 같은 것들은 아무래도 여러 첨가물이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 좀 부담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포만감 신호나 식욕 조절에도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코기, 생선, 해산물, 달걀, 그리고 콩, 두부, 렌틸콩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직접 조리해서 드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건강하고 근육 유지에도 더 효과적입니다. 특히 콩 종류는 단백질이랑 아까 강조했던 식이섬유 둘 다 풍부해서 뭐랄까 일석이조죠. 아, 물론 스쿼트나 런지 같은 하체 중심의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시는 건 필수고요. 아, 가공 단백질이 식욕 조절까지 방해할 수 있다니. 역시 진짜 음식이 답이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식단 변화는 뭔가요? 지방은? 이건 무조건 피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죠. 세 번째는 바로 좋은 지방과 오일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나쁜 지방은 피해야 하지만 좋은 지방은 우리 몸의 호르몬 균형, 특히 그 식욕 조절 호르몬 GLP-1 분비를 돕고요.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촉진하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하거든요. 오, 좋은 지방이요? 어떤 기름을 써야 할까요? 종류가 너무 많아서 사실 좀 헷갈려요. 네, 맞아요. 샐러드처럼 좀 차갑게 드실 때는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 냉압착한 거요. 이게 아주 좋고요. 볶음이나 구이처럼 열을 좀 가하는 요리에는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 오일이 괜찮습니다. 그 외에 뭐 코코넛 오일, MCT 오일, 냉압착 들기름, 그리고 방목해서 키운 소의 우유로 만든 진짜 버터, 목초 버터라고 하죠. 이것도 좋은 선택이에요. 반대로 카놀라유, 포도씨유, 옥수수유 같은 씨앗기름이나 고온에서 막 볶아서 압착한 참기름 있잖아요. 이런 건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서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식사 전에 좋은 오일을 아주 소량, 조금만 드시는 것도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팁도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와, 기름을 잘 골라 먹는 게 오히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럼 이 세 가지 식단 변화 외에 40대 이후에 꼭 챙겨야 할 습관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만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질 좋은 수면이고요. 이게 40대 이후에 불면증 호소하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수면 부족은 식욕 조절 호르몬을 교란시켜서 다이어트를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낮에 햇볕 충분히 쬐고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같은 블루라이트 멀리 하시고 심실 온도를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는 거. 이런 게 숙면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물은 뭐 신진대사의 기본이잖아요. 텀블러 같은 거 항상 옆에 두시고 의식적으로 물을 좀 자주 마시는 습관? 이걸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이 그러니까 식이섬유 풍부한 탄수화물 챙겨 먹고 진자 단백질 먹고 좋은 지방 활용하고 잠 잘 자고 물 충분히 마시는 거. 이게 다 우리 몸속 특히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또 세포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40대 이후의 건강한 다이어트는 단순히 칼로리 계산기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몸의 변화를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연료를 제대로 넣어주는 과정이죠. 장 건강, 혈당 안정, 세포 건강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시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오늘 정말 중요한 걸 배웠네요. 40대 이후 다이어트. 이게 더 이상 그냥 나이 탓, 의지 탓만 할 게 아니었네요. 몸의 시스템 변화를 이해하고 식이섬유 풍부한 탄수화물, 진짜 음식 단백질, 좋은 지방, 이걸 똑똑하게 챙겨 먹는 것. 그리고 충분한 수면과 수분 섭취까지.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 꾸준히 한번 실천해 보셔서 20대, 30대 못지않은 활력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건강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한다고 그냥 믿었던 습관 중에 오늘 이야기처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만한 것은 없을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